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미디어스트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옆에 네. 뇌교육연구소 우리 김영숙 교수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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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2주가 지나고요. 네. 우리 김영숙 교수님의 이 따뜻한 외침이 네.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 맴돌아요, 교수님. 지난주에 야, 그만 읽고 싶으면 네. 여기까지 해도 네. 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참 왜 이걸 내가 못했을까? 네. 왜 이걸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네. 그만 읽고 싶어? 읽지 마. 그래서 약간 비꼬듯이 했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누가 하면 안 읽으래? 된다. 예. 읽지 마. 너를 너만 위해서 읽는 손해지, 거지. 너만 손해지. 앞으로 네 인생 엉망이 될 거야. 이렇게. 아, 이거 좀 네. 많이 부끄러웠고요. 네. 참 그게 아닌데. 자, 오늘 인간 수업 이 시간에 이 세 번째 주제를 잡았는데요. 지금 이제 학교 간 지 한 달, 두 달 때 그렇죠. 돼가는 네. 이 적응기고. 그래서 먼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아직까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싫다. 또 심지어 나 유치원 가기 싫다.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요, 박사님.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학교 간다니까 막 신이 나서 막 가다가 이제 한 달 남짓 지났는데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자, 이렇게 왜 그냥 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는데 뭐 예. 선생님이 이렇고 친구도 이러면 되는데 그냥 자, 이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유치원 적응할 만한 때 됐잖아요. 근데 역으로 적응을 못하고 아침에 엄마 나 오늘 하루만 안 가면 안 돼. 그러고 울고불고 하면서 때를 써요. 그럼 엄마는 이때 갈등을 빚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갈등도 두 가지예요. 하루 데리고 있을까? 보내야 될까? 근데 어머니가 직장을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빨리 보내야지. 강제로 태워 보내. 그리고 엄마는 가면서 울어. 얘가 적응을 못할 거 아니야. 이렇게 울고 가면서 어떨까? 막 이렇게 마음 아프단 말이에요. 요즘엔요 또 이런 질문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박사님 그거 애가 가기 싫다는데 네. 억지로 내가 보내면 이거 상처 그러니까요. 받는 거 아니고 트라우마 생기는 거 아니고 네. 뭐 더 역효과 나는 거 아니고 이런 질문들 그렇죠.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현장에서 네. 우리 김영숙 교수님이 좀 명쾌한 어떻게 답을 좀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 뭐 주관적인 거죠. 네. 그래도 그렇죠. 교육자로서 한번 좀 말씀해 네. 주신다면.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정답이야. 보내야 됩니다. 아니요, 그럴 땐 보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당사자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서 그러한 요구를 제시를 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부모는 결정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가. 아니 너가 안 하고 싶으면 학교조차도 가지 마. 그렇다고 하면 가라고 하는 상황일 때 아이가 학교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뭐 또래로부터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험 속에 밀어넣게 되면 그 아이의 더 큰 트라우마, 앞으로의 더 삶에 배워가는 그런 역량들이 더 안 만들어질 거니까. 예. 근데 반대로 또 내가 오늘은 일어나서 찌뿌둥하고 누구나 그러니까 가기 싫고. 네. 네. 그건 다 누구나한테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엄마는 아이를 무조건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얘가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데리고 있어 봐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아이는 내가 그냥 안 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즉 아이의 삶에서 끈기와 인내라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부모가 뺏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거니까 그 지금 처해 있는 아이의 상황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해 있는 요가, 상황을 네. 물어볼 때 네. 그럼 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어떻게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좀 체크하는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아까 안 갈 거야 이렇게 때 쓰는 바로 그 아침에 때 쓰는 아이들은 어린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그렇죠. 그렇게 오는 아이들은 지금 당장 내가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 분리불안 때문에 울 수도 그런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 이런 상황에 새로운 낯선 환경 기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침마다 들어가면 잘 오는데 거기 새로운 환경에 발을 딱 들여놓는 그 순간이 두려움이 좀 차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아이에게 먼저 지금 왜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었는지 얘기해 줄래? 엄마 도와줄 수 있게 이걸 먼저 들어주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결론을 아이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난감한 경우도 제가 이제 많이 겪어보는데요. 예. 이제 상담을 들어보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엄마가 가기 싫어하니까 좀 늦잠을 자고 그러니까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너무 엄마가 데려다 행복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에까지 와서
막상 이제 교실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또 이제 막 때를 쓰고 우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대부분 아이들은 어떤가 봤더니 선생님이 베테랑 선생님들은 저한테 맡기고 가세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막 때를 쓰면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가면 선생님이 꼭 안고 교실 들어가잖아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선생님 저 장난감 갖고 놀을 거야라고 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저렇게 울고 간 아이가 계속 울고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가다 말고 또 와서 몰래 바라보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늦잠을 자거나 또 엄마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이런 애들은 조금 약간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띄워놓는 것도 괜찮다를 생각도 저도 지금 들고 있는 생각인데 그렇게 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큰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이 안 간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인이 자기 표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말하면 분명 혼날 거야. 자,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예요. 왜 말 안 했어? 혼날까 봐요. 잔소리 듣고 혼나니까.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작은 거라도 사전에 소통한 아이는 엄마 나 이만저만해서 가기 싫어. 그럼 해결이 되는데 얘는 그걸 담고 그냥 가기 싫어. 그냥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이 혹시 있나요? 지금 실사례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을 지금 이번에 입학이에요.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단 하루도 학교를 안 갔대요. 엄마는 몰랐어요. 선생님의 전화가 와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되어져서 알았는데 중학교를 다닐 때도 그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럼 의무 교육에서 얼마를 안 가면 아이가 안 그렇죠. 되니까 그 학년을 진급을 못 하니까. 선생님이 진급이 열심히 도와서 겨우 졸업을 했어요. 근데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지금 상담 진행 중이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라고 얘기했을 때 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라는 선택의 여지를 가졌던 아이의 상황의 생각들로 만들어져서 이미 중학생이 되어져서는 엄마가 아이를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학교를 안 가고 딴 데로 가버리면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갈 건데 유치원에 5, 6, 7세를 다녔는데 그전에는 좀 잘 다녔는데 갑자기 7세가 되어져서 유치원을 안 들어가려고 하고 매일 아침마다 너무 심하게 울어서 너무 고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살짝 검사를 해봤더니 약간 소아우울이 와 있더라고요. 우울증이? 네. 근데 아이들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집에서는 마음껏 웃으니까 엄마는 생각도 못했던 터인데 이제 그 아이를 지금 이제 2월에 검사를 했으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도와줌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아이들은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어지니까 지금 학교 가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너무 다를 수 있으니까 아이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학교라는 건 우리가 이 사회에 삶을 살아가긴 가장 기본적인 배움을 가질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기본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개인적인 걸 너무 생각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배워질 거니까.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 공부를 잘하는 거 걱정하기 전에 아이가 기본생활 습관을 먼저 하는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보세요. 엄마가 학교 가기 싫을 때 엄마는 안 갈 거야. 즉 엄마가 아이를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따나 어려서부터 기본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서 엄마의 말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다면 얘는 절대 학교 안 가는 애로 성장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런 아이는 학교 가서도 얘는 나보다 서열이 높다, 얘는 낮다. 내 위치가 어디라는 걸 알거든요. 위치가 어디라는 걸 안다는 거는 협동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얘는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는 아이예요. 왜 못 끼냐면 자기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인문학의 기본이 나는 누구인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인문학의 기본에서 성인들에게 뭐 인문학에 한창 강의가 떴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저는 인문학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나의 위치는 여기구나. 얘는 나보다 센 아이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 얘는 나보다 좀 낮으니까 내가 요 사이로 올라가도 되겠다. 이런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 기본 생활 습관이 안 되는 애는 내가 아빠도 이기는데 뭐. 엄마 말도 안 들어도 되는데 왜 학교에서 선생님 말 들어야 돼? 그럼 선생님이 너 학교 꼭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 말에 대한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기 멋대로 안 가죠. 왜? 엄마도 애가 엄마 말도 안 듣는데 자, 이게 안 되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저는 오늘 우리 교수님을 또 뵈면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흔히 말해서 좀 센 엄마가 있고 네. 조금 뭐 이렇게 유한 엄마가 있다면 네. 제가 보는 우리 교수님은 약간 유한 스타일이실 것 같거든요.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하여튼 지금 목소리만 들을 때는 지금 상상을 하실 네,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도 우리 방송 가족 중에 네. 좀 이제 유한 엄마들이 그렇죠. 아 내가 이제 우리 애한테 이게 도저히 해볼 수도 없고 네. 뭐 싸우는 것 같고 그렇죠. 괜히 마음 네. 상처 줄 것 같고 우리 좀 유한 엄마들에게 아까도 지금 관계성 또 서열 여기까지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좀 권면을 해주시고 싶으셔요? 유아기에 만나는 아이들, 유아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뇌로 치면 교수님들 얘기하셨거든요. 민감기라고. 민감, 유아 네. 교육에서도 인생의 모든 전반의 80%는 유아기 때 다 배운다.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열이라는 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성과 예의범절 다 즉 이 아이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성이라는 체계를 만드는 단계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이것은 허용되고 안 되는 거에 대한 기준, 즉 훈육으로 치면 네. 그 경계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래서 아이가 직접적인 아까처럼 자기가 행해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기회는 다 뺏어요. 예를 들어 이 아이가 편식을 해서 먹게 하려고 너는 사과 먼저 먹으면 안 되고 딸기를 먹고 사과를 먹어. 왜? 이 아이는 딸기를 싫어하고 사과를 좋아해요. 그러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딸기를 먼저 먹지 않으면 사과를 먹고 나면 딸기를 안 먹을 거니까. 그래서 먼저 먹어야 이걸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건 누구의 선택권이냐? 아이의 선택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선택권을 지금은 부모가 뺏어갔어요. 근데 이 지금 가방을 여기다 놓고 너의 일을 해야 돼라고 했는데 그건 지키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엄마는 그냥 낫구나. 그냥 휙 풀어지는 거죠. 그럼 아이가 세상을 배워갈 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적인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우리 가정에서의 약속 지켜야 할 부분에서는 정확한 경계선을 두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하고 아이가 선택해야 될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요즘 생활에서 살펴보면 좀 많이 반대가 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아이들의 성장이 학습이 좀 더 깨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부드럽게도 잡을 수 있다.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잔소리해야 되는 것만 아니라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으면 이것만 잘 지킬 수 있도록만 해놓으면 네. 부드러워도 잡는다. 네. 결국 이 얘기시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아빠의 역할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어머니가 조금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말대꾸를 뭐 하거나 하잖아요. 이랬을 때 혹은 엄마가 아이한테 지시를 훈육을 하고 있을 때 아빠가 볼 때는 남자인데 그러면 안 돼. 당신은 여자잖아. 남자인데 그러면 안 돼라고 이렇게 해서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말을 해주게 되면 얘는 엄마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무시해 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내가 아이하고 관계에서 혹 맞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아이가 놀랄 정도로 엄마 편을 들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해 버리거나 끼질 말거나 또 반대로 자 아빠가 모처럼 이제 와서 너 훈육을 딱 하는데 엄마가 당신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무슨 훈육이냐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봐 너 아빠 말 안 들으니까 혼나잖아. 이렇게 아빠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서로 부부가 이렇게 얹어줘야만 아이는 엄마 아빠나 한 편이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 관계에 대한 건 네,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걸 느껴요. 유기적이다. 그렇죠. 어느 하나가 네. 하나 뭐 잘하는 거고 맞습니다. 여기는 못하고 네. 이게 아니라 이게 돼야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거 안 되면 또 안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네. 되네요. 네. 뇌도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우리의 삶도 유기적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말씀 주신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라는 그 부분에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 엄마가 어느 날은 내가 가기 싫다 그래서 가지 마. 근데 오늘은 안 간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학교를 안 간다고 학교는 가는 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이가 알아차림이나 그거를 제대로 습득해 가는 그 부분에서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반드시 가야 돼. 그런데 특별한 경우 아이가 입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갈 수 없는 뭐 여행을 가서 미리 현장 학습을 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학교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일관성의 목표를 두고
엄마 부모가 아이에게 지원을 해야 아이가 학교는 오늘 가기 싫지만 꼭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싫은 표정을 하면서 비비꼬면서도 가방을 매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옛날 내 생각나네. 지금요 여러분 그 아셔야 될 게 저희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 학교 교회 이제 학교만 있는 게 우리 네. 교회도 있어요. 교회 네. 얼마나 안 가려고 하는지 아니 그거 해드려야 그러니까 되는데. 우리 생각해봐 옛날 학교 갈 때가 재미만 있었냐고요. 그렇죠. 소풍 가는 날 운동회 빼고는 다 재미없었는데 근데 왜 갔냐는 거예요. 가기 싫었는데 왜 가냐? 딱 하나잖아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딱 그거잖아요. 그럼 교회 왜 갔어요? 재미있어서 간 것도 있지만 사춘기 때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전에는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 무슨 말이에요? 엄마의 말이 권위가 있었는데 엄마가 지금 엄마들처럼 소리 지르고 두드려 팼냐?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엄마들이 보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한 선을 아주 제대로 지켰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선을 잘 지켜 나가자고요. 오늘 홍양표 박사님의 인간 수업 오늘 순서 마무리할 텐데요. 참 여러분 이 권면 하나 하나가 야 여기 이거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결 오늘 그렇다면 하나만 저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잘하면 또 다른 부분들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홍 박사님의 인간 수업 오늘 여러분 이 링크 공유하실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홍양표 박사님 김영숙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